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드디어 2020년 결산 배당금 통지서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수 장범준님에게는 해마다 벚꽃연금을 안겨다주는 이 벚꽃 엔딩이라는 강력한 곡이 있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좋은 기업의 주식을 통해서 배당금이라는 벚꽃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식 배당금이라는 벚꽃연금을 받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며 최근 받았던 배당금 통지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한양행의 배당금 통지서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명 그리고 주주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종류별 소유 주식수 그리고 현금 배당률, 배당금 지급 일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나는 현재 200주, 300주 보유 중인데 왜 이 100주에 대해서만 배당금을 주느냐? 배당금 통지서에 나의 소유 주식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배당금 통지서에 적힌 소유 주식수는 배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결산일에 보유한 소유 주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번에 받은 배당금 통지서는 배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결산일인 2020년 12월 28일까지 보유한 주식수가 기준이 됩니다. 즉 12월 28일까지 매수를 해서 이 28일까지 매도를 하지 않은 그 주식수를 배당금이 지급되는 소유 주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월 29일부터는 팔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률은 0.4, 즉 40%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시가 배당률이 40%라는 것이 아니고 액면가 기준 배당률이 40%라는 것입니다. 즉 유한양행의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에 40%의 배당률을 적용하면 400원이 됩니다. 즉 주당 4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저는 결산 기준일에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당 4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되기에 총 4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당금의 경우는 15.4%가 세금으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이 배당금의 84.6%입니다. 즉 4만원 곱하기 84.6%를 하면 33,840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배당금 통지서에 적혀있는 배당금 지급일인 4월 2일에 정확히 33,840원의 유한양행 배당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배당금 지급에서도 유한양행의 주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보령제약의 배당금 통지서인데요. 이 보령제약의 배당금 통지서는 유한양행의 통지서와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령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기에 이 500원에 현금 배당률 20%를 적용하면 보령제약 주식 한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결산일 기준 보령제약 주식 299주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29,9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5.4%의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5,295원 정도 되겠네요. 보령제약의 배당금 지급일은 4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금융지주의 배당금 통지서입니다. 역시 약간 다르게 생겼지만 주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액면가는 5,000원이기에 이 보통주의 현금 배당률 60%를 적용하면 3,000원입니다. 즉 한국금융지주는 이 보통주 한 주당 3,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우선주는 현금 배당률이 다른데요. 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률이 61.23%로 보통주보다 조금 높습니다. 즉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는 한 주당 3,061원이 지급이 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금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는 결산일 기준 한국금융지주 보통주 243주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72만 9천원의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15.4%의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61만 6,734원 정도 되겠네요. 배당금 지급일은 4월 9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와 같은 한국금융지주 주주인 제 첫째 딸아이도 배당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 첫째 딸아이는 보통주 한 주, 우선주 한 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보통주에서 3,000원, 우선주에서 3,061원을 지급받게 되네요. 세금 15.4%를 제외하면 약 5,127원을 실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제 첫째 딸아이가 본격적으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 첫 번째 해입니다. 이 주식 배당금 수령을 통해서 아이가 주식 투자에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이해해 나가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의 지분을 계속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담으로 이 증권업 투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특히 최근에 한국 증권사들은 실적도 좋고 실적 대비 주가도 낮고 주가 대비 배당금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투자하기에 최적의 대상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 금융지주를 제외한 다른 증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제 딸아이에게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지속, 성장성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해외로 확장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의 경우는 언젠가 이 내수 시장의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한국 증시 상황까지 안 좋아지면 실적이 급격히 나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실적과 성장성이 나빠지면 주가와 배당금은 어찌 될지 말할 거 없겠죠. 그렇기에 중단기적으로는 좋은 투자 대상일지 모르나 이 중장기적으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국 금융지주에는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한국 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증권업 외에도 사업 포트폴리오가 국내외로 다각화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카카오뱅크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금융지주에 대한 분석은 제 인플루언서 페이지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주식 배당금은 주식 투자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벚꽃연금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 주식의 기본 개념 자체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사람, 여러 주주들이 투자해서 이 사업을 벌이고 그러면서 리스크를 낮추죠. 그리고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쉐어하는 것입니다. 최근처럼 시세 차익이 주식 투자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주객전도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트레이딩 시스템이 급격히 발전한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레이딩 시스템이 왜 이렇게 급격히 발전했는지는 이 급격히 발전한 트레이딩 시스템 때문에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1년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배당 수익률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주식과 코인 상승장에서처럼 며칠 만에 수백 프로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1년을 투자해서 몇 프로의 수익을 받는 배당 투자는 실로 따분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기대값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이 트레이딩, 도박의 요소를 포함하기에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고수익이지만 고위험인 셈이죠.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계속 무거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가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실적만큼 증가하는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주주와 쉐어하는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여 매해 증가하는 배당금을 받는 것은 리스크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위험 중수익인 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처럼 이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곳들이 많아져서 이 봄에 벚꽃연금뿐 아니라 뭐 피서연금, 가을에 추석연금, 겨울에 첫눈연금처럼 뭐 다달이 아니면 분기마다 지급되는 배당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